박결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모병제 논의를 통해서 안보를 당약화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이후에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 여당에서는 모병제를 지지율 견인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모병제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 복무제까지 주장하고 있고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병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출산율이 감소돼서 징병제 유지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병제를 선거 때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라면 국방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에서 상향식으로 즉 바텀업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한 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치권에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징병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병제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병제 전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협이 과연 그렇게 전환할 정도로 안정적인가 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병력제도를 전환해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또 두 번째는 과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수 인력이 군대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죠.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토론을 해서 절충점을 잘 찾아 나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병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균형된 접근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 병력제도는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의무병 제도죠. 강제로 군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징병제가 있습니다. 징병제는 국가에서 강제로 병력을 차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전면징병제, 부분징병제, 사회봉사와 군복무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민봉사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민병으로 유지하다가 유사시에 군인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소집하는 제도도 있고 평소에 국민 모두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가 유사시에 동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모병제가 속하는 것은 지원병제도인데요. 여기에는 모병제, 또 의용군제, 용병제, 직업군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혼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제도가 어떤 이상적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그 당시 상황에 맞도록 이 의무병제도와 지원병제도를 적절하게 혼합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병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징병제의 장점은 평등한 병력 의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단결도 가능하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사회적 기회비용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천재적인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와서 그 자기 역량을 최대한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천재적인 기량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군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기회적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대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다양한 병력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병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회적 기회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천재적인 기량을 가진 사람은 군에 가지 않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질적 군대의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군대 부조리의 발생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모병 지원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군대에 예상한 대로 우수 인력이 올 것이냐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더욱 좋은 자리가 있다면
전부 다 사회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병제가 장기화되면 일부 국민들만 계속 군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총력 안보 의식은 약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병제는 이상을 중시하는 것이고 징병제는 현실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적으로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나라의 상황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력 제도를 전환하거나 변화시킬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에 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요소는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위협이 심하냐, 약하냐, 또는 경제 규모가 크냐, 작으냐, 국민의 병력 의식이 높으냐, 낮으냐, 또 군사력의 정예화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소요병력 충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차원으로 판단을 해서 새로운 병력 제도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위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대의 존재 목적이 바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크다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력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 병력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애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자식이 병장으로 평생 근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병장으로 평생 근무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병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또 군사력 정예와 관련해서는 과연 군대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요병력 충원 가능성의 경우에는 아무리 징병제가 좋지만 가용자가 없다면 사실은 징병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모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병제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5가지는 균형되게 고려해서 그 전환 또는 변화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협의 정도입니다. 북한은 지금 128만이나 되는 대규모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병제가 되면 한 30만 명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30만 정도의 모병으로 과연 대응 가능할까? 이거 우리 모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병력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경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30만 정도의 모병은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자, 30만 모병 중에서 20만이 병사라고 한다면 20만 명이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매월 6천억이 들어가야 되고 1년이면 7조 2천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모병제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의식인데요. KBS에서 2020년 9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병제에 61.5%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병장으로 과연 평생 근무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질문해보면 저는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구원하지 않고 남의 자식이 평생 병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찬성하는 거, 이거는 모병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정예 군사력이 가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합니다만 우수 요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예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이것은 불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북한 핵위협이 이와 같이 위중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전환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요인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력 자원의 제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대는 50만 명인데요. 이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33만 명이 새로 충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 18개월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의 경우 2001년에는 55만 9,93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49만 6,911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반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남성을 모두 징집한다고 해도 25만 명만 징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해 신생아는 29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년 후에는 최대로 14.5만 명만 충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징병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를 감축하든지 아니면 복무기간을 과거처럼 3년으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여성까지 징집하든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하든지 등의 어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냉전 종식 이후에 모병제 국가가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율은 조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50% 이상이 모병제 국가다. 다시 말하면 모병제 국가가 더욱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들은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와 같이 자유분방한 시대에 군생활을 자원할 젊은이들은 많지 않죠. 독일의 경우에 2011년에 실시했습니다만 징병제를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은 보유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원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에 계속 지체하다가 2018년에 결국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또 증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다소 호전됐다고 합니다만 중국이 대규모로 침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같이 명백한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 한국처럼 첨예한 대치국은 없거든요. 따라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저도 분명히 결론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 징병제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크고 출산율 저하로 이 제도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핵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상황에서 위험성 있는 모병제로의 제도 개선이 타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모병제로에 전환을 하면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50만 명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따라서 한 20만 내지 30만 명으로의 감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징병제를 할 것이냐 모병제를 할 것이냐의 논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의 부분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사관을 계속 증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병제 요소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거 때마다 모병제의 전환 논의를 제기하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제도의 전환은 국방부, 안전행정부, 병무청 또 다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충분히 숙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건의하고 그 건의 여부를 수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병장으로 복무하도록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해도 되고 내 자식은 하지 않겠다면 모병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진급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사가 작고 간부가 많기 위해서는 역피라미드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군대는 이 세계에도 없고요. 또 그러한 군대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군대는 피라미드 조직이 돼야 되고 상당한 사람들은 병장으로 평생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모병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모병제는 채택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남의 일 생각하듯이 하면은 우선 판단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식을 과연 병장으로 평생 근무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생각한 다음에 모병제에 대한 토론을 저는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